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커뮤 언론에서 자산 거품 허세 얼마나 심하냐면 국민은행 발표로 10억 금융자산 40만원 좀 넘고 2억 3천만원이 상위 10%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국민은행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만한 은행 중에 하나죠. 가장 규모가 큰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행에서 발표한 거니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10억 금융자산이 그런 거죠. 이제 예금, 적금, 뭐 채권 이런 것도 합쳐서 합친 자산을 금자산. 챗GPT 여기 보니까 10억 이상의 금자산 보유한 사람이 최근 기준으로 46만 명. 아니야, 부동산 아닙니다. 부동산 제외예요. 말 그대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금자산은 당장 우리가 급할 때 현금을 빼서 쓸 수 있는 그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적금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돈 급하면 예적금 깰 수 있잖아. 채권도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 급할 때 돈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부동산은 문제가, 부동산은 뭐 10억, 15억이라 하더라도 그게 거래되기 전까지는 현금화 시킬 수 없어요. 부동산의 문제가 그거죠. 우리 은행 돈은 급하면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 뱅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내가 정말 돈이 급해. 우리 집 비싼 집이야. 그러면 10억이 내놔도 재수가 없으면 1년 동안 안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은 급한데.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부동산은. 요즘에 금자산 중요하다고 하잖아. 좀 비싼 부동산인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그래도 부동산이 너무 가격대가 부담스럽고 이제 그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막상 팔려고 하면 지금 안 나가요.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면 아파트 거래 절벽이라고 하잖아. 왜 절벽일까요? 실제로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은데 거래가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일례로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지금 매물이 엄청 많아요.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 아마 그분들 급한 분들이겠죠. 빨리 팔아서 이걸 현금화 시켜서 쓸 데가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이게 이럴 때 가장 위험하죠. 내가 지금 빚 못 갚아. 그래서 빨리 팔고 팔아가지고 나온 돈으로 어떻게 갚고 해결해야 되는데 안 나가요. 내놨는데 안 나가. 그래서 요즘에 보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아파트 거래만 가지고 먹고 사셨던 분들이 상당수가 폐업을 했어요. 그나마 좀 돈 되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뭐 하냐면 이제 월세 계약, 이제 그 원룸이랑 투룸,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월세 계약으로 월세 찾는 분들 많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요. 이게 자동차도 예외입니다. 자동차, 건물, 아파트 다 예외.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보면 10억의 금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46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5,100만 인구 중에 46만 명. 그러니까 확률을 보면 0.9%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하죠. 엄청 적습니다. 근데 뭐 이 전재산이 10억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금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금융자산, 아까 말씀드린 현금 자산만 얘기해서 예금, 적금, 채권까지 그것만 해가지고 이제 10억 이상 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이 현금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비싼 집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거든. 왜냐? 쓸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떤 비싼 집 살고 있는 게 부담이 돼. 왜냐? 관리비 같은 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살다 보면 매달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이게.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지금 2억 3천만원, 통장에 2억 3천만원 있으면 10%입니다. 10명 중에 1명.
그만큼 현금 자산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엄청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예.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 1억도 없는 사람들, 5천만원도 없는 사람 대반 여러분. 예. 2억 3천만원도 엄청 큰 돈이죠. 통장에 2억 3천만 이상 있는 것도. 뭐 저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당장 써야 될 돈이 필요하잖아. 맞잖아요. 매달 나가는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당장 뭐 큰일 발생하면 뭐 병원비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현금이 중요한데.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약간 현금 가치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자신들은 현금이 없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데 현금의 가치를 무시해. 현금은 뭐 앞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가 떨어지고 현금 투자 가치가 없다. 차라리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걸로 이윤 없는 게 더 낫다. 근데 그런 사람도 이윤을 얻은 적이 없어 이게. 예. 그런 사람이 이윤 본 적이 없어요. 꼬라박기만 한단 말이야. 예.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금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좋을 때 생각해봐.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현금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물가가 올라가잖아. 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투자 같은 것도 좀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 거래 같은 건 적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지금 집을 사신 분들 중에 대출을 사신 분들 많이 있죠. 대출을 많이 끼신 분들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대출 값이 버겁단 말이야. 예. 각종 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애초에 그 투기하신 분들, 연끌하신 분들은 자신들이 갚아 나가면서 이제 사실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최대한 집값 많이 올랐을 때 팔고 나오려고 했단 말이야. 이득 보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이게. 근데 갚아 나가야 되는데 갚아 나가기 너무 버겁죠 이게. 그럼 팔고 나오고 싶은데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 그냥 겉으로 잘 산다고, 겉으로 그냥 좋은 차 몬다고, 겉으로 뭔가 있어 보인다고 그 사람이 잘 살 것이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을 것이다, 그 사람이 현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눈탱이 맞기 쉬운 게 뭐냐면 겉만 보고 판단해. 겉만 보고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번지르르 하면 아,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생각하는데, 물론 잘 살 수도 있지. 근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안에 가지고 있는 건 없고, 그런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푸어족 비중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잖아요 이게. 푸어족이 뭐예요? 겉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속은 빈깡통 차는 사람들 많다는 거잖아. 돈 없어가 저점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눈에 얘기하지만 절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순자산 집불도 없는 사람들 중에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많은 건 팩트입니다. 일단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순자산이 없죠. 아, 순자산이라기보다는 금자산이 없죠. 왜냐? 금자산 모을 수가 없지. 일단 비싼 차를 샀으면 차가 비싸니까 뭐 내가 현찰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돈 다 써야겠죠. 가지고 있는 다 써가지고 모자르면 이제 할부로 돌려야겠지. 심지어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데 풀할부를 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금자산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애초에 금자산이 없는데 무턱대고 차부터 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외제차뿐만 아니라 국산차를 이제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그럼 애초에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사는데 문제는 그 할부금이나 이제 기름값 그리고 어떤 생활비나 여러가지 지출을 다 내고 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을 모을 수가 없다니까. 아직도 풀할부가 있나요? 예,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경고했다고요. 어떤 유튜브에서요? 경고는 많이 하지. 저도 경고하고 다른 유튜버도 경고하지만, 아니 카푸들이 경고한다고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자동차가 박혀있는데 안 하겠냐고. 카푸분들은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당장 내일 내가 골로 가도 비싼 차를 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할부를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은근 많다는 말 듣고 충격받았는데, 빚이죠 여러분. 네. 우리가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빚을 졌다. 10만 원을 1000만 원을 빚을 졌다. 10만 원을 1000만 원을 빚을 졌다. 10만 원을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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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빚을 졌다. 10만 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말장난이 약하거든. 말장난이 굉장히 약해요. 말장난에. 할부 빚 맞습니다. 빚 맞아요. 여러분 빚 왜 지는 겁니까? 생각해. 빚이 왜 지는 거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빚 지는 거잖아. 할부를 왜 사는 겁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할부를 사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할부를 안 하겠지. 할부를 사는 것 자체가 손해잖아. 왜냐? 이름만 다른 건 똑같습니다. 빚도 이자가 있고 할부도 이자가 있습니다. 생각해봐. 기업들이 이자 없이 할부를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기업들이 할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이자장 살려고. 예. 이자를 이제 넘기는 거니까. 일시불 살 때보다 이자 포함되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더 남는 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거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할부를 안 사고 돈을 모아가지고 사버리면 지금처럼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새 차를 구입한 사람은 80%는 차를 못 삽니다. 아까 제가 말한 논리. 그러니까 차를 살 만한 돈을 완전히 모으고 나서 일시불로 산다는 그 기준을 깔게 되면 지금 자동차 판매량은 제가 봤을 때 반의 반저로 쭉 떨어집니다. 진짜로. 요즘에는 일시불로 사는 사람 자체가 없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돈을 모아서 차를 일시불로 사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때 보면 아버지분 다 일시불로 샀거든요. 현찰로. 뭐 돈가방 같은 현찰 챙겨서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에서 계좌이체로 산다거나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버지 때, 어머니 때 할부로 구입한 적이 있는지. 그때 차가 비쌌거든요 여러분. 그때 물가 기준으로 비쌌는데 할부로 샀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할부로 다 사잖아요 이게. 할부를 빚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모을 리가 있겠냐고. 잘 살 리가 있겠냐고. 잘 살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금자산을 모을 리가 없죠. 왜냐? 금자산을 좀 모으려고 하면 차 할부금으로 돈이 다 나가니까. 금자산을 제대로 모으겠다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부로 덜컥 지르진 않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금자산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자꾸 사치품에 눈독 들이면 안 됩니다. 차는 그냥 소모품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남한테 꿀리기 싫어서 비싼 차 덜컥 구입해서 금자산은 모으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